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7년 주간 소년 점프 1호로였죠. 하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이 당시에는 좀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 조조의 주간 랭킹 차트를 보면 5번을 제외하고는 탑5에 들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출하될 뻔한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 1년 동안 당시 조조 랭킹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약 11.76, 대략 평균 12등인 만화였죠. 물론 연재를 막 시작했기에 독자들이 잘 모르는, 다시 말해 새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10위권 안에서 싸우던 만화 목록들이 고래들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여기 잘나가는 파출소, 근육맨, 캡틴 츠바사, 오렌지로드, 세인트 세이야, 시티헌터, 북두의 권, 드래곤볼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1위, 2위를 다투던 것은 북두의 권과 드래곤볼이었고, 3위는 캡틴 츠바사가 고정, 4위는 세인트 세이야가 고정이었던 정말 지금과는 완전 다른 야생의 시대였죠. 1988년도는 전투조류가 한창 연재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87년도보다 주간 차트 랭킹에서 선방을 많이 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87년도 평균 랭킹이 12등이었지만 88년도 평균 랭킹은 무려 8.91, 대략 9등으로서 3계단이나 상승했죠. 특히나 1위, 2위를 합쳐서 5번이나 했을 정도로 인기가 꽤나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5번에 해당되는 에피소드들을 말하자면 이와 별개로 88년도도 역시나 상위권 싸움들은 치열했는데요. 북두의 권은 88년도 중반에 완결이 되었지만, 점프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 드래곤볼은 피콜로와 오공의 천하제일 무술대회 끝자락이었고, 이 당시 드래곤볼의 1년 평균 랭킹은 2.96, 약 3등이던 시절입니다. 19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3년 동안 소년 점프에서 연재할 때 스토리가 2부 극후반부부터 3부 후반부까지였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평균 랭킹은 1등씩 떨어졌습니다. 1989년 점프 랭킹 차트 10.40으로서 약 10등, 1990년 점프 랭킹 차트 10.94로서 약 11등, 1991년 점프 랭킹 차트 11.77로서 약 12등이었죠. 이 당시의 조조도 지금처럼 마이너한 만화라서 그런지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89년도와 90년도의 52주 중에 10위권에 진입한 게 15번이었고 91년도는 11번으로서 정말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이에 따른 분석을 해보자면, 만화도 다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클라이막스를 찍으면 끝부분에서 랭킹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서 2부 후반부는 보시다시피 주간 랭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조조 특유의 주인공 전환 방식과 조타로가 등장했을 때 랭킹 1위를 찍기는 했지만, 문제는 카큐인과 폴나레프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주인공에게 몰입이 안되고 어그로가 분산된 격이라고 생각되죠. 그렇다면 왜 해가 지날수록 랭킹이 떨어졌을까요? 바로 90년도와 91년도의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89년도 후반부에 드래곤볼의 입지를 건드릴 만한 작품인 다이의 대모험이 연재되면서부터 상위권 싸움이 시작되었고, 북두의 권 작가의 어시로 일했던 모리타 마사노리의 작품 로쿠덴 아시플루스, 정발명 비바블루스가 89년도 중반부터 갑자기 미친듯이 탑5 안에서 놀기 시작했고, 90년대 초에 북두의 권 작가인 하라 테츠오가 꽃의 케이지라는 작품으로 연재를 시작했죠. 1990년도 조조 스토리는 애니로 비유하자면 1월부터 9월까지는 3부 파트 1, 이후는 파트 2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요. 이렇게 파트 2가 시작될 때 점프의 초특급 대작 2개가 투하되는데, 모두가 아시는 바로 슬램덩크와 유유백서입니다. 슬램덩크는 특이하게 초반부터 14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작이었고, 유유백서는 널뛰기를 하다가 91년도 중반에 10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점프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이 당시 점프 3대장의 스토리들이 각각 어디쯤이었냐면, 우선 유유백서는 빌런이었는데 인기가 좋았던 두 인물인 히이와 쿠라마가 동료로 되는 순간이었고, 슬램덩크는 앙숙이었던 서태웅과 강백호가 처음으로 팀플레이를 하는 순간이었으며, 드래곤볼은 무려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손오공의 죽음과 인조인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순간이었죠. 4부의 총 챕터의 개수는 114개였는데 평균 등수는 11.64로서 대략 12등이었죠. 그리고 10위 안의 진입은 총 52번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92년도 상위권은 드래곤볼, 다이의 데모, 유유백서, 슬램덩크가 꽉 잡고 있어서 엄두를 낼 수 없었죠. 정글의 왕자 타짱이 배틀물로 전환되어 매번 10위에서 12위 안에서 노는 것을 반복했고, 아우터존, 할렐루야 보이가 시대와 독자의 니즈가 맞으면서 대박을 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93년도에는 최근에 리메이크된 지옥선생 누베가 시작된 시기였죠.
시기였죠. 94년도에는 유유백서가 완결됨에 따라 랭킹들이 한 계단씩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초특급 대작 두 개가 떨어지죠. 하나는 당시 일본에서 경마 붐이 일어나면서 같이 고공행진을 했던 푸른 날의 막기바오, 다른 하나는 실사영화 지옥이라는 일본에서 당당히 성공을 외친 작품 루로우니 켄신, 한글 제목 바람의 검심이었죠. 그리고 1995년 초중반은 조조에선 4부가 후반부로 접어들 무렵, 이때 점프에선 지탱하던 큰 거목의 수명이 서서히 다하는 시기였는데 바로 드래곤볼 Z에서 마인부 사가의 중반부쯤이었죠. 다른 작품들은 완결나기 직전에 순위가 15위권 바깥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드래곤볼은 마지막에도 차트 랭킹 1위를 찍으며 95년 5월에 완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래곤볼이 없어진 95년도의 여름과 가을은 슬램덩크의 독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막기바오와 바람의 검심도 무시할 수 없었죠. 재미난 점은 점프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위권 싸움을 막으려고 항상 매해 후반부에 포텐셜이 있는 작품들을 투하했는데 95년도도 토아시의 차기작 레벨 2가 등장했고 이 당시 점프의 문제작이라 평가받는 멋지다 마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4부가 완결이 난 시기였죠. 1995년 12월 11일은 조르노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황무의 바람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96년도는 조조에 있어서 순위만 놓고 보면 스톤오션을 제외하고 역대 최악의 해였던 건 부정할 수 없는데 평균 13위였고 5위 안에 들었던 것은 단 3번뿐이었죠. 왜 이런 랭킹이 나온 걸까요? 첫 번째, 초반부의 점프의 공식인 노력, 우정, 승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3부, 4부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와 주인공과 동료들이 살인을 보이는 살벌한 분위기였다. 이걸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당시가 세기말에 대한 묘한 분위기 때문에 여러 작가들이 SF적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그중 토가시가 유유백서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는 작품 레벨 2를 연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흐름에 맞춰서 순식간에 상위권에 진입했고 슬램덩크, 레벨 2, 바람의 검심이 무려 20주 동안 3파전을 벌일 만큼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96년도 중하반기는 점프가 참 재미난 시기였죠. 멋지다 마사로가 탑3를 위협하기도 했고 하반기엔 당시 퍼즐 게임 만화로 유명한 유이왕이 등장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인 97년도 상황도 조조는 96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주간 차트 13위에 5등 안에 들어간 건 딱 2번일 정도였죠. 이 당시 스토리를 애니로 비유하자면 이 쿨이 막 시작될 때쯤이었죠. 그러면 이때 조조는 순위가 왜 이랬을까요? 이 당시 상위 싸움은 바람의 검심이나 할렐루야 보이, 지옥선생 누베, 봉신연이, 아이즈 같은 여성향 작품들이 대거 포진됨에 따라 신규 여성 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문제는 점프가 이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97년도 전반기는 점프에 있어 최악의 시기였다고 할 만큼 레벨이, 비바블루스, 럭키맨, 캡틴 츠바사 2부까지 남성향 작품들이 대거 완결나고 마찬가지로 남성향에 있던 조조도 같이 역풍을 맞았죠. 하지만 1997년 8월 4일 소년 점프의 작지만 밀도가 매우 높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데 마치 점프의 새로운 시대를 다짐이라도 한 듯 대해적 시대를 열어버린 원피스의 등장이었죠. 세기말에 다다른 98년과 99년은 여러모로 신기한 해였는데 한국에선 타이타닉도 개봉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함에 따라 해적판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면서 메가톤맨도 연재 중단을 했으며 코미월드가 첫 행사를 가지기도 했었죠. 이전에 아라키는 항상 각 시리즈마다 연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연재를 했었지만 5부를 마지막으로 87년도부터 이어지던 챕터 번호를 593번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후 스톤오션부터는 시리즈마다 챕터 번호를 따로 분류하게 되죠. 1999년 4월에 5부가 마무리되며 9개월 뒤인 2000년 1월에 스톤오션을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연재가 없던 이 시기의 점프는 어땠을까요? 이 시기는 웬만해선 알만한 작품들이 10위 안에 배치되었죠. 원피스, 바람의 검심, 헌터헌터, 고스트 바둑왕, 유이왕, 샤먼킹, 아이즈, 봉신연이 등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의 니즈를 적절하게 맞추고 순위권 싸움은 매우 치열한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 초신성 두 개가 점프에 떠오르게 되고 이 두 작품의 이름은 테니스의 왕자 그리고 훗날 점프의 3대장 중 원나블에서 나를 맡았던 나루토의 등장이었죠. 2000년 1월부터 2003년까지 연재를 한 스톤오션은 3년 평균 랭킹이 16등인 조조 작품 가운데서 가장 저점을 찍은 파트였습니다. 점프에서 연재된 스톤오션의 최종화는 정말 급작스럽게 끝낸 듯한 것처럼 그려졌는데 장면만 봐서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연출이 굉장히 난해해서 단행본에서는 유구의 인물들을 기린 듯한 장면이 추가되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마무리시킵니다. 그리하여 6부가 03년도 4월에 마무리되면서 이후 아라키는 여러 행사를 갖게 되고 이 중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파리에서
1회에서 첫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조조를 선보이죠. 그리고 3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차기작인 스틸볼런 답사를 위해 미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때 점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공신년이나 바람의 검심이 완결났지만 계속해서 아이실드 21, 블리치, 딸기 100% 등 인기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002년 중후반까지 점프 주간 랭킹은 1위부터 10위까지 누가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2004년 2월 2일은 스틸볼런이 연재를 시작한 날이었죠. 물론 이듬해 11월 1일을 마지막으로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끝내고 울트라 점프로 이적하여 월간 연재로 전환하게 되지만요. 이때 최종 순위는 9위였습니다. 이후 울트라 점프에서 차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울트라 점프에서 연재의 시작점은 유해에 관한 이야기와 스케어리 몬스터즈 편부터였고 7년 뒤인 2011년 4월 19일에 스틸볼런의 여정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1년 뒤인 2012년 8월 17일에 조조 일부가 애니아가 되면서부터 차례대로 애니아가 계속됨에 따라 22년 12월 1일, TV 공개는 23년 4월 8일에 조조는 시청자들과 함께 1순위의 세계에 도달하여 TVA 애니아가 막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도 7부는 나올지 안 나올지 의문점이었을 때 완결로부터 14년 뒤인 2025년 4월 12일